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on a topic you can't even speak English? 첫날부터 모두 앞에서 한국인의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한국 아줌마가 요리를 배운다고? 아줌마 주제에? 김치. 조롱은 끝이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25년 경력의 손끝이 깨어났습니다. How on earth did you make this taste? 무시하던 그 셰프마저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굴욕에서 눈물의 웃음까지 셰프는 무릎을 꿇으며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텍사스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 박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45이라는 나이에 처음 밟아보는 미국 땅이었죠. 남편 정민수가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따라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20살 때부터 25년간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했던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마중 나온 남편의 차를 타고 새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낮고 넓은 건물들, 그리고 어디서도 한국어 간판을 찾아볼 수 없는 거리. 서연의 가슴 속에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여보, 텍사스는 한국 음식 재료 구하기도 힘들다던데.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백미러로 아내를 바라보며 위로했어요. 한인마트도 있고 요즘은 미국 마트에서도 김치도 팔아. 걱정하지 마. 새 집은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수영장까지 갖춘 집이었지만 서연에게는 너무 큰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으니까요.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서연은 가장 소중하게 쌓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요리 노트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온 비법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갈비찜,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각종 반찬들.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군데군데 기름 얼룩도 있었습니다. 며느라,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내 솜씨에 이 비법이 더해지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거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마트에 가려고 해도 영어가 서툴러 망설여졌고 이웃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겨우 할 뿐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온종일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 노트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제안했어요. 여보, 요리 학교에 다녀보는 게 어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미국 요리도 배우고 영어도 늘고 일석이조야. 서연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나이에 무슨 학교를.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댈러스 요리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서양 요리 기초과정이었는데 한국에서 25년 경력이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요. 그저 요리를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로 소개했을 뿐이었죠. 첫 수업날 서연은 새 요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보였어요. 대부분 미국인이었고 동양인은 서연 포함 2명뿐이었습니다. 한국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연을 흘끗 보더니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김 한국계 2세였습니다. 수석 강사가 들어왔을 때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마르셀 디부아, 프랑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출신 셰프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 그리고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봉주르,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진정한 요리사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멈췄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요리도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요리는 소통이니까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로버트라는 텍사스 출신 중년 남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은 늘 저래요. 첫 실습은 프랑스식 오믈렛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시범을 보이며 설명했어요. 계란은 부드럽게, 버터는 충분히, 그리고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우아했죠. 학생들이 실습을 시작했을 때 서연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오믈렛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식당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계란말이의 기술을 응용했죠. 불 조절, 팬 다루기, 계란 적기.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이 다가왔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있군요. 영어로 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온 겁니까?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마르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학생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제니퍼는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수군거렸어요. 서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못하겠어요. 너무 창피해. 한국에서는 나도 실력 있는 요리사였는데. 남편이 위로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화면 너머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라, 내 실력은 변하지 않았어. 단지 아직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포기하지 마. 우리 집안 여자들은 강하단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망설이다가 다시 요리학교로 향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25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날 수는 없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프랑스식 수프였어요. 마르셀은 양파 수프를 시범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양파를 캐러멜라이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하죠. 서두르면 망칩니다. 서연은 조용히 양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칼질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얇고 균일한 두께로 썰린 양파들이 도마 위에 가지런히 놓였죠. 옆에서 실습하던 로버트가 감탄했습니다. 와, 칼질이 프로 같으신데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계속 요리했어요. 양파를 볶으면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식당에서 익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불 조절, 타이밍, 그리고 재료의 상태를 보는 눈.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르셀이 준비한 레시피에는 와인이 들어가야 했는데 서연은 와인 대신 약간의 간장과 미림을 넣었어요. 한국식 깊은 맛을 내는 비법이었죠. 무의식 중에 나온 습관이었습니다.
마르셀이 다가와 맛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레시피를 마음대로 바꾸다니. 당신은 지시를 따를 줄 모르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맛은. 서연이 설명하려 했지만 마르셀은 듣지 않았습니다. 맛? 당신이 맛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기초도 모르면서. 그는 서연의 수프를 싱크대에 버렸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제니퍼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고, 로버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처음부터 수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히 레시피대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함이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만든 수프가 훨씬 맛있었을 텐데. 수업이 끝나고 로버트가 다가왔어요. 섭섭하셨겠어요. 근데 아까 그 냄새 정말 좋았어요. 뭘 넣으신 거예요? 서연은 서툰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식. 조금 다르지만 맛도 깊어요. 언젠가 당신의 진짜 요리를 먹어보고 싶네요. 로버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시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요리는 마음이다.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때로는 기술로 먼저 인정받아야 마음을 보여줄 기회가 온다. 그 말을 읽으며 서연은 결심했어요. 일단은 마르셀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묵묵히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칼질과 불 조절에서는 다른 학생들을 압도했죠. 어느 날 실습 시간, 닭 한 마리를 손질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마르셀은 15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허둥대는 사이 서연은 5분 만에 완벽하게 발골을 끝냈어요. 뼈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분리된 닭고기를 보고 마르셀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 겁니까? 마르셀이 물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치킨집 많이 했어요. 사실은 고급 한식당에서 수없이 해본 작업이었지만 서연은 일부러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제니퍼가 처음으로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제니퍼를 도왔어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칼 잡는 법과 관절 찾는 법을 설명했죠. 제니퍼는 한국계였지만 한국어를 거의 못했고 서연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요리 앞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제니퍼가 쑥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당신이 부끄러웠어요. 영어도 못하는 한국 아줌마가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죄송해요. 서연은 제니퍼의 솔직함에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고 그날부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중간 평가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요리 한 가지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프랑스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서연도 고민했어요. 프랑스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마르셀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것인가. 결국 서연은 중간 지점을 선택했습니다. 프랑스식 조리법에
한국의 재료와 기술을 살짝 접목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죠. 소고기 부르기뇽을 만들되 고기 재우는 과정에서 배와 간장을 살짝 사용하기로 했어요. 중간 평가 당일 서연은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겠어?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요. 서연의 눈빛에는 25년 경력 요리사의 자신감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전통적인 프랑스 스테이크를 준비했고 제니퍼는 라따뚜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요리를 시작했어요. 먼저 소고기를 손질했습니다. 한국식으로 결을 살려 자르되 프랑스식 크기로 맞췄죠. 그리고 비밀 재료를 꺼냈습니다. 배즙과 양파즙, 그리고 아주 소량의 간장이었어요. 마르셀이 순찰하며 학생들의 요리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작업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게 뭡니까? 레시피에 없는 재료 같은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고기. 부드럽게. 한국 방법입니다. 마르셀은 코웃음을 쳤어요. 또 제멋대로군요. 프랑스 요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요리사는 자신의 요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요리가 계속되면서 주방에는 놀라운 향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부르기뇽에서 나는 향이었죠. 깊고 풍부한 향에 다른 학생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누군가 속삭였어요. 서연은 묵묵히 요리를 이어갔습니다. 와인을 넣고 끓이는 과정에서도 한국식 불 조절법을 사용했어요. 센 불과 약한 불을 번갈아 가며 재료의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기술이었죠.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마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윤기나는 소고기와 진한 갈색 소스, 그리고 곁들인 야채들이 예술 작품처럼 놓여 있었어요. 평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르셀과 2명의 보조 강사가 각 요리를 시식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평범한 반응이었습니다. 괜찮네요. 조금 더 익혔어야. 소금이 부족해 같은 평가들이었죠. 드디어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르셀이 포크로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이 아니라 놀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건 마르셀이 말을 멈추고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고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군요. 그리고 이 깊은 맛은 보조 강사들도 시식을 했고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특별한 맛이에요. 전통 부르기뇽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마르셀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당신, 정말 초보자가 맞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한국에서 요리했어요. 올해, 얼마나? 25년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제니퍼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고, 로버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25년? 그런데 왜 초급반에?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어. 못해서. 그리고 서양 요리 배우고 싶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평가에서 서연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의 자존심은 상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학생이 사실은 베테랑 요리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수업이 끝나고 제니퍼가 다가왔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25년 경력이라니. 말해도 믿어줬을까요? 영어도 못하는 한국 아줌마인데.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제니퍼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었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였는데. 그날 밤 서연은 시어머니와 다시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처음으로 제 요리를 인정받았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이제 시작이야. 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중간 평가 이후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마르셀은 더욱 차갑게 대했고 몇몇 학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25년 경력자가 왜 초급반에 와서 우리랑 경쟁하는 거야? 반칙 아니야? 처음부터 말했어야지. 아시아 음식이랑 프랑스 요리는 다른데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말들이 서연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수업에 임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프랑스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했죠. 어느 날 수업 주제는 프랑스 정통 디저트였습니다. 마카롱, 크렘브릴레, 밀푀유 같은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디저트들이었죠. 마르셀은 수업 시작 전 일부러 서연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밀함과 과학이 필요한 수업입니다. 동양 요리의 대충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특히 마카롱은 프랑스 제과의 정수입니다. 서연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실 한식당에서 일하면서 후식으로 전통 한과도 많이 만들어 봤고 정밀한 계량과 온도 조절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마카롱 반죽을 만들면서 서연은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기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어서 새벽마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때 배운 기초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죠.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를 채치는 서연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머랭을 만들 때도 달걀 흰자의 상태를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온도와 습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반죽의 농도를 조절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로버트가 감탄했어요. 마카롱도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한국 약과 다식 만들 때랑 비슷해요. 정확해야 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마르셀이 다가와서 서연의 반죽을 보더니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반죽의 농도도 완벽했고 마카로나주 반죽을 적절히 묽게 만드는 과정도 정확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이군요. 마르셀은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오븐에서 마카롱을 꺼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의 마카롱은 완벽한 피에 마카롱 특유의 주름을 가지고 있었고 표면도 매끄러웠어요. 심지어 전문가인 마르셀의 시범품보다 더 균일했죠.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니퍼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온도랑 습도. 한국 장마철에 요리하면 늘 신경 써야 해요. 김치 담글 때도, 장 담글 때도 다 비슷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교장실에서 서연을 찾았던 거죠. 들어가 보니 교장인 엘리자베스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미세스 박, 마르셀 선생님께 들었어요. 25년 경력의 한식 전문가시라고요. 서연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초급반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제안이 있어요. 다음 달에 우리 학교 문화축제가 있는데 한국 요리 시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 영어 잘 못해요. 제니퍼 학생이 통역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리는 언어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교장이 윙크했어요. 서연은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당신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네. 서연은 그날 밤 시어머니의 요리 노트를 펼쳐 무엇을 만들지 고민했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 고민 끝에 3가지를 모두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어머니의 비법 양념장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제니퍼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영어 설명을 준비하고 한국 음식의 역사와 문화도 함께 정리했죠. 두 사람은 이 과정에서 진짜 친구가 되었어요. 이모, 저 사실 한국 음식 거의 못 먹어봤어요. 엄마가 미국 음식만 해주셨거든요. 제니퍼가 고백했어요.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워봐. 내 뿌리니까.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마르셀은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시아 음식이 과연 진정한 요리 예술일까요? 그저 매운 양념으로 맛을 덮는 것 아닌가요? 이 말을 들은 서연은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한국 음식을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한국 음식 드셔본 적 있으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필요 없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니까요. 그럼 심사해 주세요. 축제 때 제 요리 드시고 평가해 주세요. 진짜 요리가 뭔지. 서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조용하던 한국 아줌마가 프랑스 셰프에게 도전장을 낸 거였으니까요. 마르셀은 콧웃음을 쳤어요. 좋습니다. 그날 당신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증명해드리죠. 축제 일주일 전, 서연은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할라. 괜찮아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연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마지막 조언을 받았습니다. 며느라,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해 요리하는지 잊지 마라. 서연은 깊이 새겼어요. 그녀가 요리를 시작한 건 2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된장찌개가 잊히지 않아서였죠. 그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요리사가 된 거였어요. 축제 전날, 서연은 재료를 준비하며 긴장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서 구한 최고급 한우,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시어머니가 국제 택배로 보내준 된장과 고추장.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제니퍼가 와서 도왔습니다. 이모, 전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시간이야. 기다림과 정성. 그게 발효의 비밀이지.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학교 강당은 각국의 음식 붓으로 가득했어요. 이탈리아, 멕시코, 인도, 그리고 한국. 서연의 부스 앞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니퍼가 통역하는 동안 서연은 재료를 준비했어요. 먼저 불고기였습니다. 서연은 고기를 재우는 과정부터 설명했어요. 배와 양파로 천연 연육작용을 합니다. 간장은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감칠맛의 원천이죠. 팬에 고기를 올리자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다음은 비빔밥이었어요. 서연은 각 나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5가지 색은 오방색, 우주의 조화를 뜻해요.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그게 한국 음식의 철학입니다.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마르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묘했습니다. 마지막은 김치였어요. 김치는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변하고 깊어집니다. 인생처럼요. 시식 시간이 되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마이갓,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불고기가 녹아요. 진짜 녹아요. 김치가 처음엔 맵다가 점점 중독되네요. 로버트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예술가예요. 심지어 다른 부스의 요리사들도 와서 맛을 봤어요. 이탈리아 부스의 안토니오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브라보, 이런 깊은 맛은 어떻게 내는 거죠? 서연은 행복했어요. 자신의 요리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마르셀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며 지켜봤어요. 그는 천천히 불고기를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김치도 맛봤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르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마르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25년 동안 해온 요리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르셀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이건 정말 훌륭한 요리예요. 기술도 완벽하지만 무엇보다 영혼이 담겨 있어요.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군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오만하기로 유명한 마르셀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미안합니다. 미세스 박. 당신을 무시했던 것, 한국 음식을 폄하했던 것, 모두 사과합니다. 마르셀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프랑스 요리도 정말 훌륭해요. 서로 다를 뿐이죠. 그날 서연의 부스는 최고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보다 더 값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이었어요. 축제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마스터박이라고 불렀고 마르셀조차 그녀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교장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교장뿐만 아니라 텍사스 요리 협회 회장도 함께 있었어요. 미세스 박, 우리가 제안이 있습니다. 협회장인 토마스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텍사스주 요리 대회가 있는데 우리 학교 대표로 출전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는 학생인데요. 실력에는 신분이 없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나가야 우리 학교의 명예가 섭니다. 교장이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했어요. 대회라.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좋은 기회잖아. 당신 실력을 텍사스 전체에 알릴 수 있어. 남편이 격려했어요.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더니 더욱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며느라, 우리 집안 요리를 미국 전체에 알릴 기회야. 꼭 해야 해. 서연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한국 요리만이 아닌 진정한 퓨전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스타일과 한국의 맛을 결합한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기로 한 거죠. 준비 기간 동안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르셀이었어요. 미세스 박,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프랑스 기술을, 당신이 한국의 맛을 합치면 최고의 요리가 탄생할 거예요. 서연은 감동했어요.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준 거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매일 방과 후 연습했습니다. 마르셀의 정밀한 기술과 서연의 깊은 맛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었어요. 이 소스에 된장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요? 서연이 제안했어요. 브릴리언트. 감칠맛이 살아나네요. 마르셀이 감탄했습니다. 제니퍼도 도왔어요. 젊은 감각으로 플레이팅을 현대적으로 바꾸고 인터넷에 올릴 만한 비주얼을 만들었죠. 로버트는 텍사스 바비큐 기술을 알려줬어요. 훈연향을 한국 양념과 결합하면 새로운 맛이 날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서연을 도왔습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한국 아줌마가 이제는 모두의 중심이 된 거였어요. 대회 일주일 전 서연은 최종 메뉴를 정했습니다. 김치 바비큐립과 된장 크림 리조또, 그리고 고추장 초콜릿 무스였어요. 동서양의 완벽한 만남이었죠. 연습 중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서연이 뜨거운 팬을 잘못 잡아 손을 대었던 거죠. 별것 아니라고 했지만 요리사에게 손은 생명이었어요. 괜찮아요? 마르셀이 걱정했어요. 이 정도는 25년 동안 수없이 겪었어요. 서연이 웃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제니퍼가 약을 가져오고 로버트가 붕대를 감아줬어요. 모두의 따뜻한 마음에 서연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 그저가 아니에요. 마르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요리는 경쟁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것을요. 대회 당일 아침, 서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어나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해 줬어요. 오늘이 그날이네. 긴장돼? 네.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대회장인 댈러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수많은 참가자들이 보였습니다. 텍사스 전역에서 모인 최고의 요리사들이었죠. 프로 셰프들도 많았고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도 있었어요. 서연의 조리대는 구석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조용히 재료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파이팅, 이모. 관중석에서 제니퍼가 소리쳤어요. 로버트와 다른 동기들도 왔고 놀랍게도 마르셀도 응원 나와 있었습니다. 경쟁자 중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 우승자인 마이클 스미스, 댈러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였죠. 그는 서연을 보고 코웃음 쳤어요. 아마추어가 왜 여기 있죠? 학교 대항전은 다른 데예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 김치 바비큐립. 서연은 전날 밤부터 재워둔 갈비를 꺼냈어요. 김치 국물과 고추장, 그리고 텍사스식 바비큐 소스를 절묘하게 배합한 특제 양념이었죠.
훈연 과정에서 서연은 한국식 참숯 기법을 사용했어요. 은은한 향이 고기에 스며들도록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했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들도 그 향에 고개를 돌렸어요. 두 번째 요리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된장통이 깨진 거였어요. 핵심 재료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할머니가 나타난 거였어요. 한국에서 깜짝 방문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라, 여기 예비로 가져왔어. 시어머니가 된장통을 들고 뛰어왔어요. 서연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내 남편이 비밀로 초대했지. 이런 중요한 날 내가 없으면 되겠니? 눈물을 닦고 서연은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시어머니의 된장으로 만든 크림 리조또는 완벽했습니다. 이탈리아 기법에 한국의 맛을 더한 혁신적인 요리였죠. 마지막 디저트를 만들면서 서연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고추장의 매콤함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만나는 순간 그녀의 25년 경력이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어요. 3명의 심사위원이 각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모두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죠. 서연의 차례가 왔을 때 첫 번째 심사위원이 김치 바비큐 립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텍사스 바비큐인데 아시아의 영혼이 느껴져요. 두 번째 심사위원은 된장 리조또를 맛보고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조화로운 맛이라니. 마지막 심사위원이 디저트를 맛본 후 말했습니다. 당신 프로 셰프 맞죠? 이런 수준은. 아니요. 전 학생이에요. 하지만 요리는 25년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서연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무대 위에 10명의 결선 진출자가 섰어요. 서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텍사스 최고의 셰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10위는 사회자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위, 마이클 스미스. 작년 우승자가 3위라니 모두가 놀랐어요. 그렇다면 2위는 누구란 말인가? 2위는 조나단 윌리엄스. 미슐랭 스타 셰프가 2위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텍사스 요리대회 우승자는 드럼롤이 울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자신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박서연.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가 이겼어요. 제니퍼가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가 무대로 뛰어 올라와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해냈구나. 내 요리가 미국을 정복했어. 마르셀이 다가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어요. 당신이 진정한 마스터예요. 제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리는 언어가 필요 없었어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저를 믿어준 가족, 친구들, 그리고 처음엔 저를 무시했지만 결국 인정해준 마르셀 선생님께도 감사해요. 청중 속에서 마르셀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죠.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맛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요리로 문화를 연결하고 편견을 없애고 싶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놀라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레스토랑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방송국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심지어 요리책 출판 계약도 들어왔죠. 하지만 서연이 가장 기뻤던 건 다른 것이었어요. 대회장을 나서는데 한 젊은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에 미국에 왔어요. 영어 못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 시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남편이 운전하며 백미러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레스토랑 제의 받을 거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집 밖에 나가기도 두려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텍사스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니.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일단 학교부터 졸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을 열고 싶어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함께 파는 곳. 누구나 편하게 와서 먹을 수 있는 곳이요. 일주일 후 서연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니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교장실 앞에는 서연의 우승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죠. 마르셀의 수업 시간, 그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미세스 박이 한국 요리 특별 강좌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서연은 놀라서 마르셀을 바라봤죠.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실력 앞에서는 나이도 국적도 의미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마스터예요. 마르셀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이모, 저 이모한테 정식으로 한국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제 뿌리를 찾고 싶어요. 로버트도 합류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제 바비큐 기술과 한국 양념을 합치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연은 요리학교 주방에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감사의 식사였어요.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집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하지만 그 심플한 음식에는 서연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해주신 음식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요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서연이 설명했어요. 마르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맛은 프랑스의 어떤 고급 요리도 따라올 수 없어요. 영혼이 담겨 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우리 며느리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됐구나.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사가 된 거야. 6개월 후 서연은 댈러스 한인타운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한식, 다른 쪽에는 한국 마이너스 텍사스 퓨전 요리가 있었죠. 개업 첫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요리학교 동기들은 물론 마르셀도 왔고 심지어 대회 심사위원들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서연이 가장 기뻤던 손님은
따로 있었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힘들어하는 새로운 이민자 가족이었어요. 한국인도 있었고, 베트남, 멕시코 사람들도 있었죠. 여기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음식으로 소통하면 되니까요. 서연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식당 벽에는 서연의 좌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리 노트에서 발견한 구절이었죠. 요리는 경계를 넘는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함께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된다. 1년 후 서연의 식당은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고 유명 음식 평론가들이 극찬했죠. 하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뭔가요? 서연은 주방을 둘러보며 답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니퍼가 김치를 썰고 있었고 로버트가 고기를 굽고 있었으며 마르셀이 소스를 만들고 있었어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일하고 있었죠.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처음엔 영어도 못하는 한국 아줌마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료가 되었죠.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텍사스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이 땅이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서연에게 요리 노트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여기에 내 이야기를 써.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 서연은 그날 밤 노트의 새 페이지를 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텍사스. 나는 여기서 다시 태어났다. 요리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나를 찾았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한국 아줌마 박서연의 미국 도전기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문화가 만나고 편견이 사라지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매일 저녁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였으니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요리사다.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는 마음으로 요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손님들에게 새로운 요리로 새로운 감동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박서연 씨의 이야기. 나이가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날이 온다는 것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도전 앞에 서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 박서연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실력과 진심은 결국 모든 장벽을 넘어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